무소속 출마를 차라리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당내 선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겨본 적이 있지만은 출마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이건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은 원래 그게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TK나 PK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제 나온 입장 발표만 놓고 보면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광역단체장 선거든 본인이 지원하는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돕는 거냐, 무당적 상태에서. 네. 두 번째는 무소속인 상황에서 재보궐선거에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이든 대구든 가서 심판 받아봐라, 그래서 살아와라 라는 선택을 할 거냐. 네. 세 번째가 신당창당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성격상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당창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4번 썼고 송구라는 단어를 1번 썼어요. 네. 근데 굳이 사과를 하는데 정치보복을 4번씩 반복하는 거는 하수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억울한 마음도 알겠고 장동혁한테 지기 싫은 마음은 알겠는데 오히려 좀 살짝 내려놔야 돼, 이런 거.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영상을 하나 발표했죠. 송구한 마음. 그리고 또 한쪽에선 금쪽이 투정이다. 자,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소위 당권파죠.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이거 무슨 금쪽이의 투정문 같다, 진정성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고, 이걸 가지고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 전 대표의 입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자, 어제 이 2분 4초 분량의 영상을 발표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뭐 사과한 거냐 아니면 뭐냐 뭐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과인가요? 뭔가요? 아니, 정말 예상한 결과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사과냐? 진정성이 부족하다.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또 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의 페북 또는 뭐 보도를 보면 뭐 제가 예상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유감 또는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일찍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타이밍은 좀 빨랐다. 타이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게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한 10여 명 정도 나와서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이거 제명은 안 되는 조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단서로 뭘 붙였냐면,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참모그룹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네. 이렇게 구분해서 대응하면 그게 최선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원 그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정치 보복 성격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라는 네.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송구하다라는 정도를 하는 것이 이번 그 난국을 돌파하는 데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했었던 걸로 알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경했지만 어쨌든 고비고비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렇게 조언을 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 경청의 결과가 그래도 이 정도의 입장 발표다. 입장문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김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 시원하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정론관에 나오든 기자회견을 하든, 사실 한 전 대표 과거에는 기자회견 열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송구한 입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우리 정광재 비대위원의 말씀에 공감하는 거 하나는 네. 무슨 사과를 해도 논란이 될 것이다. 논란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트집을 잡든 뭐 지적을 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이 논란들이 누구를 상대로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 본질을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결국은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 이쪽으로 가야 되지 저쪽을 이기겠다 저쪽을 이제 뭐 꺾겠다 눌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방금 얘기했지만 무슨 지적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사과를 보면서 왜 이제야 하지? 왜 이제 하나?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오히려. 할 거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라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네. 뭐 대단한 내용이 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됐든 가족들 당대표라는 지위에 있었고 가족들이 여기에 이 당대표가 공궁에 몰리는 게 가족이 몰리는 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댓글을 열심히 달았다고 하니 네. 하지만 그게 당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니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내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왜 지금 와서 더 빨리 했었어야죠. 아까 전에 제가 장동혁 대표도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순서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성이 떨어졌다. 내부 정치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듯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먼저 사과를 해서 이 정도 특히 이 정도 내용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내용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영상으로 했느냐? 그렇죠. 기자회견 하면은 이제 기자 질문들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원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만든 게 1,000개가 넘고 1,600개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일단 메시지가 희석되겠죠. 피곤한 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영상으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보복이라는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번 정치보복. 썼어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네 번 썼고 송구라는 단어를 한 번 썼어요. 네. 그럼 뭐 정치보복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근데 굳이 사과를 하는데 정치보복을 네 번씩 반복하는 거는 하수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걸 하는 거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와 그래 정치보복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기 입으로 지 입으로 계속 정치보복 이거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본인이 억울한 마음도 알겠고 장동혁한테 지기 싫은 마음 알겠는데 오히려 좀 살짝 내려놔야 돼 이런 거는. 오히려. 예.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이 재심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다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 같고, 뭐 물론 이거를 법적으로 대응할지 정치적으로 대응할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매듭을 지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미의 사과 네. 송구하다는 입장 발표였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재심 청구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윤리위원회 결정을 최고위가 의결할 거냐 아니면 윤리위가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라고 네. 할 거냐 이건데 그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최고위가 다시 윤리위에게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재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명이 의결됐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구제에 나설 거냐? 네. 저는 어제 나온 입장 발표만 놓고 보면 그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제명이 돼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네. 뭐 그거 관련해서는 그래도 광역단체장 선거든 본인이 지원하는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돕는 거냐 무당적 상태에서 네. 두 번째는 무소속인 상황에서 재보궐선거에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이든 대구든 가서 심판 받아봐라 그래서 살아와라 라는 선택을 할 거냐 뭐 이 정도로 요약된다 봅니다. 네. 세 번째가 뭐 신당 창당 이런 거였는데 신당 창당은 지방자치단체 그 선거의 성격상 그리고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당 창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가기 전에 사실 또 이 법적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재심은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친한계 내에서 나왔어요. 윤희석 전 대변인 이 가처분보다는 차라리 재심을 해라. 가처분 가면 또 징계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리거든요. 차라리 이 재심에 응하는 거 이거는 뭐 정치적 실익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제가 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는 그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번 징계가 무효다. 무효고, 또 하나는 이게 감사 자체가 조작 감사에 근거한 윤리위의 징계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법원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가처분이 이제 뭐 원래 정치권에서 들고 오는 거는 법원이 웬만하면은 좀 잘 손을 안 하죠. 안 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때 전국위원회 열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인용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내용이 징계, 그때는 절차에 대한 문제였으면 이번에는 징계 자체가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조작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그 내부에 네. 많아요. 그 논리가 하나가 있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무한 도돌이표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게 지금 하는 거다. 이거 여론전화 하는 거면은 그냥 징계를 받아들여도 결국은 이거는 불리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는 한은 같이 가기 어렵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수순을 보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아예 징계를 받으면 이제 무소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소속 상황에서 출마하는 것까지 3자 구도로 출마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눈앞에 상대를 어른거리는 게 장동혁, 무슨 장해찬, 무슨 박민영 이렇게 어른거리는 사람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 이럴 때는 지금은 더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부각되는 거, 피해자 서사를 부각하는 게 나쁜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사과 이후에 네. 어떻게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거냐 딱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당당하게 가자. 당당하게 가자. 당당하게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무시 못할 정도로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 믿고 당당하게 가자. 항상 하는 얘기가 명분이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은 그쪽 방향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재심 신청, 가처분 신청 모두 안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어떤 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위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해야 전 된다, 대표가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타협점을 모색하는 게 전 최선이라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른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전격 단식장을 방문해서 한번 이렇게 만나는 그림을 만들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이게 재심을 가든 가처분을 가든 징계를 받고 5개월이 지나면 이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원래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유력하다. 이런 전망들을 저희가 계속 내놨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죠. 불출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가 지난 다음에 지도부가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다시 당으로 복권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 나는 뭐 징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당에서 제명됐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뭐 무소속 나가서 내 선택 받겠다. 마지막은 신당을 창당하는 거죠. 뭐 이준석 대표처럼 개혁신당을 창당하든 새로운 세력으로 본인이 도전하겠다. 제가 두 분한테 한번 1, 2, 3번 중에 하나씩 골라보시라고 한다면 김 의원님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3번은 아니에요. 신당은 아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정강재 의원님도 절대 아니라고 하실 거고, 저는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고요. 네. 저는 2번을 무소속 출마. 무소속 출마를 차라리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살아 돌아온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장동혁 체제가 이런 징계 자체가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본인이 입증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당내 선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겨본 적이 있지만은 출마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선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공직선거 출마 경험은 없죠 아직.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된 거, 법무장관 임명된 거 뭐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여기에서 지면은 일정 정도 타격이 있겠죠. 근데 한동훈이 재기를 못할 정도냐? 이건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은 원래 그게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 이제 험지에 출마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당적이 있을 때는 험지에 출마를 하는 거고 네. 지금은 무소속일 때는 그냥 존재 자체가 험지예요. 다 아, 어디에 그렇죠. 가든 험지예요, 솔직히. 3자 구도로 만약에 치러지면 3자 구도로 무조건 가야죠. 저는 가급적이면은 TK나 PK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무소속을 해라, 그냥 징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자, 예상입니까? 충고입니까? 정 의원님은 1번부터 3번까지 중에 충고겸 예상. 예. 몇 번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저도 3번은 뭐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지 어렵고. 없다고 보고 네. 전 1번과 2번의 중간점인데 그 중간점이 뭔가요? 그 중간점이 존재하나요? 비겁하다. 아니 중간 하나 사이에서 골라라. 고민을 하는데 정말로 결단의 시간이 온다라고 네. 한다면 저도 두 번째 무소속 출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소속 출마 후. 혹시 그러면 출마 지역은 어디가 출마 적당하다고 지역은 보시나요? 지금 뭐 대구를 얘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구요. 저는 부산에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네. 출마를 한다. 출마를 해서 공석이 생긴다고 한다면 부산 금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금정. 왜 그렇죠? 부산 금정이 아니구나. 북구갑, 북구갑이구나. 북구갑이죠. 북구갑. 전재수 의원 왜냐면 지역구. 제가 금정을 얘기한 이유는 과거에 그 재보궐선거 구청장 선거가 있었을 때 금정구에서 상당히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뭐 그 해피워크라고 해서 사실 그때 우리 당 구청장 후보가 이렇게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까지 수준에서 올라왔었던. 시작했었는데 네. 실제 그 득표는 20%포인트 이상의 압승을 차이가. 거뒀었거든요. 그런 좋은 경험 고려한다면 부산 만약에 그 자리가 난다면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무소속 출마를 1번보다 높게 보느냐. 네. 어차피 그 1번 출마에 1번으로 하면 선거판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는데 정치인, 그것도 거물 정치인이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정치 생명 걸고 뭐 근데 김 의원님은 이거 저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버퍼링까지 그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한번 그 무소속 출마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식적이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